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평화 열차가 유럽 베를린을 출발해 부산에 도착하는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평화열차에 탑승한 WCC 부산총회 참가자들은 유럽과 러시아 등을 순례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 통일의 상징적 장소로 여겨지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광장에 우리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들려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소망하는 수많은 촛불이 켜지면서 진행된 평화규원 촛불 예배. 예배에는 131명의 평화열차 참가자들과 현지 교인과 교포 100여 명이 자리해 23박 24일의 평화열차 대장정을 알렸습니다.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관하는 평화열차는 WCC 제10차 부산총회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 이슈를 전 세계에 알리자는 취지에서 기획돼 약 3년여에 걸쳐 준비돼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에티오피아, 인도, 브라질 등 15개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평화열차 선포식과 평화마당 심포지엄을 함께하며 한반도 화해와 평화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이 평화열차가 지나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꽃처럼 피어날 것이에 우리는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We believe that the God of peace, who made possible the fall of the wall in Berlin, will also grant reconciliation to the people in Korea. 7일 독일 베를린에서 대장정을 시작한 평화열차는 현재 모스크바에 도착한 상황. 향후 평화열차는 모스크바에 이어 16일 이르크추크, 21일 베이징을 경유하며 평화 순례와 기도회, 평화 컨퍼런스 등을 이어가게 됩니다. 관심이 모아졌던 평양 통과 여부는 최근 남북관계 급냉으로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양 통과 논의는 계속한다는 방침, 구체적인 결과는 14일 중국 심양에서 조선그리스도교 연맹 초청으로 진행될 회담 이후에야 분명해질 전망입니다. 평양 통과가 어려울 경우에는 중국 단둥에서 배편으로 인천항에 도착해 다시 기차로 WCC 총회가 열리는 부산 백스코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평화열차 참가자들은 베를린 평화 메시지를 발표하고 WCC가 결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 기도주의를 지키고 WCC 총회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계획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평화열차를 타고 달리는 참가자들의 기도가 평화의 열매로 맺힐 수 있길 소망합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편 WCC 한국준비위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간담회를 갖고 총회의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예장통합 증경총회장 리민신 목사는 설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화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분쟁과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이번 WCC 총회를 전환점으로 삼아 모든 갈등이 화목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표대회장 김삼환 목사는 WCC 총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을 내어주실 것이라며 예언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WCC 부산 총회에는 현재까지 해외 참가자 2,800명, 국내 온라인 신청자 4,6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8,500명이 참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준비위는 모든 프로그램, 행정적 절차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지만 약 35억 원의 재정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교회의 기도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 옹호교과서 문제 등 동성애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동성애 문제 대책위원회를 창립하고 건강한 성윤리를 위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가 추진했던 차별금지법. 그러나 보수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 법안은 철회됐습니다. 소수자를 보호하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동성애를 비판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일부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관철된 겁니다. 이후 일부 윤리교과서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을 편향적으로 기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다시 기독교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가 교계와 사회에 첨예한 논쟁적 사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범종교계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동성애 문제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 세계성시와 운동본부, 한국교회 언론회 등 28개 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출범 대회를 갖고 바람직한 성윤리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안용훈 공동위원장은 최근 매스컴이나 교과서, 학생 인권조례 등에서 동성애를 미화하고 조장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종교계와 시민이 연대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와 규범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창립 취지를 밝혔습니다. 동성애를 미화하고 또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한 교과서를 통하여 꾸준히 동성애를 이렇게 찬동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곧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이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사무국장 김정섭 공동위원장은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며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동성애를 받아들일 경우 왜곡된 성의식이 생겨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성애를 주장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하는 이런 글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것을 학생들이 배울 걸 생각하면은 이건 정말 우리 자라나는 세대와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책위는 앞으로 동성애 옹호 교과서와 학생 인권 조례 내용 중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을 반대하는 서명운동, 거리 캠페인 등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 밖에 세미나와 논문 공모대회 등을 개최해 건강한 성윤리를 위한 연구, 교육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동성애 조항 삭제 등의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의 조장과 확산을 강력히 저지하고자 한다. 한편 동성애 대책위원회는 출범대회 전 창립 총회를 갖고 민족보그마 운동본부 총재 이태희 목사를 상임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또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 각 종교계 인사 5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 문제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건강한 성의식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한국교회와 사회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이단들이 지인을 통한 관계 전도법을 활용해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이단 피해 대책 조사연구위원회 산하 광주 이단 상담소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상담을 받은 이단 신도 94명 중 43명이 가족이나 직장 동료, 학교 선후배, 친구 등 지인을 통해 이단에 넘어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술, 심리 상담이나 심리 테스트와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 이단에 미혹된 사례가 그 뒤를 이었고 기독교 단체명을 도용한 방법에 속아 이단에 넘어간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다고 밝힌 상담자는 약 30%에 달했고 모태신앙을 가졌다는 사람은 1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교회 성도들의 신앙 정체성 확립이 시급하다며 교회 내 분쟁이나 목회자 윤리 문제로 상처를 받는 성도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가정과 교회, 사회의 회복을 위한 피스메이커 사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문선명 총재 사망 이후 통일교가 문 총재의 부인 한학자 씨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 통일교 대책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통일교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통대협은 통일교가 교묘하게 기독교인들의 삶에 침투해 활동하고 있다며 통일교의 포교 활동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대협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는 통일교의 포교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통일교 기관 기업체 및 제품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 목사는 또 현재 문선명의 후계자로 지정됐던 자녀들이 모두 미국으로 떠나 통일교가 내부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라며 이 시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선명 사망 이후 부인 한학자 중심 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통일교는 최근 통일그룹이 성남일화 천만축구단 경영을 포기한 것을 비롯해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자체적으로 합병을 진행하는 등 내부 단속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작사 작곡한 찬송 12곡이 미국 장로교회 찬송가에 공식 수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콜롬비아 신학대학원 한미목회연구소는 지난 9일 한국 토종찬송 12곡이 10월에 발매를 시작한 미국 장로교회 새 찬송가 글로리 투 갓에 실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장로교단 소속 목회자와 신학자, 교회음악 연주자 등 15인으로 구성된 찬송 선곡위원회는 만여 곡의 찬송가 가운데 최종적으로 853곡을 선정했으며 이 중 한국 찬송가 12곡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곡위원들은 1차로 고른 곡을 대상으로 몇 차례 투표를 진행했으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수록 대상 찬송을 확정했습니다. 수록된 한국 찬송가는 내가 산을 향하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오소서, 하나님을 찬양하세, 하나님은 피난처요 등이며 한국 찬송가는 영어와 한글이 함께 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현재 유럽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탈북자 단체 연합체인 국제탈북민연대가 영국에서 출범합니다. 제 유럽 조선인 총연합회 김주일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영국과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 일본의 탈북자 단체가 10일 영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과 북한 민주화를 위해 새로운 연합체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앞으로 연대에 참여하는 국가와 단체의 수를 늘려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연대가 탈북자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과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유럽 북한 자유주간은 오는 12일까지 계속되며 북한 인권 영화제와 전시회 등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사랑의 교회가 오늘 12일 교계 및 학계 전문가 20여 명을 초청해 사랑의 교회 사회적 섬김의 길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사랑의 교회 관계자는 한국교회의 섬김 사역을 되돌아보고 대형 교회의 바람직한 섬김 모델을 고민할 것이라며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크리스천 라이프 센터가 오는 11월 18일 서울 영동교회에서 스마트 미디어 중독 및 치료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스마트 미디어 거리두기 운동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미디어 중독을 기독교적 치유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오는 12일 대전 한밭-제1장로교회에서 제28회 직장선교 예술제를 엽니다. 전국에서 온 10여 개의 직장선교연합회팀이 찬양을 할 예정이며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복음주의신학회가 오는 18일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창조신학과 교회의 사명을 주제로 제4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창조론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7개 나라에서 11명의 저명한 신학자들이 초청돼 분야별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서 오전 사이에 가끔 비가 오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비가 그친 후에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기온이 점차 큰 폭으로 떨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16도, 서울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 부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주말에는 전국 어디서나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 하겠는데요. 따라서 활동하기 좋은 가을 날씨가 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